네, 그 매그니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미니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지 되겠죠. 미니피케이션 문제는 이 극단적인 우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 체커보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예요. 뭐 이렇게 격자처럼 뭐 까만색이 들어가 있고 그 군데군데 이렇게 밝은색,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조그만한 사각형의 텍스처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니피케이션이라는 거, 작아진다는 거죠. 뭐가 작아지냐? 픽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텍스처는 해상도가 높은데 우리가 화면에 표시할 이 쿼드가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건너뛰면서 색깔을 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건너뛰느냐에 따라서 재수가 없으면 이 어두운 색만 색깔을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화면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시꺼멓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쿼드를 표시를 하는데 사용할 요 픽셀들의 텍스처를 샘플링을 해봤더니 텍스처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건너 뛰면서 여기에서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은색만 샘플링이 됐으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 조금 상황이 달라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됐다면 이제는 아예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겠죠. 미니피케이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에일리어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 에일리어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저런 에일리어싱 현상을 없애는 테크닉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안티 에일리어싱은 요거랑 관련이 조금 관련이 없다기보다 좀 다르긴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MSAA 같은 그런 안티 에일리어싱은 요거랑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에일리어싱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신호 처리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샘플링을 할 때 얘를 잘못 리컨스트럭션 하지 않으려면 이 샘플링 주파수의 뭐 2배 이상, 최대 주파수 였나요? 잠시만 헷갈리네. 그쵸. 그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을 샘플링 해야 뭐 제대로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 그것까지는 여기선 사실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요런 현상을 에일리어싱이라고 하는구나. 에일리어싱은 어떤 데이터를 너무 적게 샘플링해서 발생하는 문제구나. 요거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유니티에 간단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요 사각형에 이렇게 예제에 있는 거랑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체커보드를 텍스처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 이렇게 교차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점이 이렇게 4개가 있고 UV 좌표가 적당히 할당이 되어 있어서 요 삼각형들의 각각의 픽셀에 다 이미지로부터 샘플링을 해왔어요. 자, 카메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렌더링을 해보면, 얘는 그냥 샘플 뷰고 실제로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 픽셀에 표시하는 숫자랑 이 실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런 에어리어싱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미니피케이션은 뭐예요? 이 쿼드가 작아져서, 카메라에서 멀어져서, 또는 뭐 실제로 크기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픽셀을 칠할 색깔을 칠할 픽셀은 적은데 이미지 해상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로 쭉 밀어봅시다. 밀어보면서 이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조금씩 보이게 생각하죠. 시작하죠. 이런 패턴들이,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에어리어싱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검은색, 흰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더 밀어보면은 뭐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아무튼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이 이제 사람 눈에 관찰이 되죠. 네, 요게 에일리어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미니피케이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민맵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줄 거고, 사실은 지금 여기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민맵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저런 패턴을 없앨 수가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드를 써서 한 색깔로 보이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러나, 비주얼 디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눈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해 보이는 현상을 줄이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론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민맵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에일리어싱 프로블럼은 매그니피케이션이랑 다르게 이 미니피케이션은 조금 더 복잡한 처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셀이 픽셀보다 잠시만요. 픽셀보다 그쵸, 픽셀이 조금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네, 그쵸. 텍셀이 그러니까 픽셀이 적으니까 그쵸, 텍셀이 많고 픽셀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건너뛰어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사실은 간단해요. 텍셀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텍셀의 숫자를 어떻게 줄이냐, 이미지를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512 x 512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절반 크기의 이미지를 또 저장을 해요. 256 x 256이겠죠. 또 절반 크기 128 128 쭉쭉쭉 해서 낮은 레벨에,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얘를 이렇게 미리 다운 샘플링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미지 텍스처링을 할 때는 2의 n승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2의 n승짜리 해상도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렇게 여러 레벨의 이미지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미지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n 플러스 1 레벨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L이 3이에요 그러면은 8x8이겠죠 그럼 얘가 레벨 제로고, 8x8이 레벨 제로고, 4x4가 레벨 1이고, 2x2가 레벨 2고요 1x1이 레벨 3이겠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4개가 있는 거죠. L이 3일 때 4개의 레벨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해상도가 줄어든 이미지들을 우리가 민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레벨 숫자 0, 1, 2, 여기선 3까지죠. 요거를 우리가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델의 LOD 얘기 초반에 했었는데, 얘는 그거랑 다르게 이 민맵의 레벨 오브 디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호로는 이제 람다로 표시를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를 가지고 뭘 하냐, 찾는 거예요. 텍셀 숫자가 픽셀 숫자랑 비슷한 해상도 크기를 찾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제 그림에서는 우리가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스퀘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갔을 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잠깐 화면을 띄워서 볼까요? 얘가 항상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진 않죠. 왜냐?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가까운 쪽이랑 먼 쪽이랑 더 먼 쪽이랑 이 픽셀이 차지하는 숫자가 다르죠. 요거에 대해서 이따 끝날 때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확대 좀 해서 보시면은 벌써 여기서도 뭔가 좀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요게 거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른 민맵 레벨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인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으니까 뭔가 게임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조금은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물론 기울어졌을 때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픽셀의 포지션이 텍스처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프로젝션이 됩니다. 아까 샘플링이 된다. 아까 S'은 S 곱하기 R의 X였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젝션을 한다고 하거든요. 얘를 여기로 프로젝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젝션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좌표고 이것도 하나의 좌표지만 우리가 아까부터 그림에서 텍셀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리드로 그렸고 저 S도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픽셀이 여기 이 텍스처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이 되면은 포인트가 아니고 에어리아 센터드 앳 S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 말 그대로 넓이를 가지는 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넓이를 가진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이 걸치는 이 텍셀들을 우리가 픽셀의 풋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풋프린트 발자국이죠. 그래서 이 S'을 이 텍셀 스페이스에 딱 찍어봤더니 요만큼 걸치더라 하는 그거를 우리가 풋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레벨 0 같은 경우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상황이죠. 여기서는 풋프린트가 이렇게 넓어요. 이 픽셀 하나당 걸치는 텍셀의 수가 많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가로 세로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 차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풋프린트가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1x1로. 얘는 2x2였죠. 1x1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거예요. 풋프린트가 원래는 레벨 0에서 2x2를 차지하고 있는데 레벨 1에서는 하나의 텍셀만을 차지하고 있다. 풋프린트가 저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레벨 0 텍스처에 대해서 만약에 픽셀이 n×n 풋프린트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민맵을 사용해야 되냐, 레벨 몇 민맵을 사용해야 되냐를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풋프린트가 지금 2x2예요. 그러면 m이 2라는 얘기죠. 로그 2의 m은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레벨 1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풋프린트가 4x4를 차지하고 있으면 레벨 2를 사용을 했어야지 되는 거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수식으로 정리해놔서 그렇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풋프린트가 1이 되는 레벨을 사용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얘가 2분의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4x4일 때는 로그 2에 4니까 2고 레벨 2인 민맵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자료가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텍사스 아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앞에서는 우리가 레벨 0일 때 정확히 4x4, 2x2인 상황만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
풋프린트가 레벨 0에서 3/3이에요. 그러면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2의 3이니까 1.585가 나옵니다. 자, 레벨 1.585는 없거든요. 이 레벨은 이산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레벨 1, 2, 3, 그러니까 0,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레벨 1과 2 사이에서 뭘 선택을 해야지 되냐는 거죠. 결국에는 얘를 내림에서 쓰거나 올림에서 쓰거나 반올림에서 쓰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니얼리스트 레벨, 즉 0.5를 더해서 내림을 한다, 반올림을 한다는 거죠. 반올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에 1.585인데 반올림을 했으면 레벨 2죠. 얘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얘를 사용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니얼리스트 포인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고 나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랑 같은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레벨 1을 사용을 하도록 요 반올림을 해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C1의 색깔을 정할 때 니얼리스트 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C1의 색깔이 뭐가 되겠어요? 요 텍셀의 색깔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치면 이제 얘네 넷의 색깔을 아까 매그니피케이션에서 봤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처럼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근데 사실 정리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니피케이션에서는 풋프린트가 넓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풋프린트에 따라서 민맵을 만들어 놓고 해상도가 2분의 1씩 줄어드는 민맵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로그 2의 m을 적용을 해서 풋프린트 m에 대해서 로그 2의 m을 적용을 하면 몇 번째 레벨의 민맵을 사용을 하는 게 적절한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반올림을 해서 사용을 한다. 반올림을 한 다음에는 매그니피케이션에서 한 것처럼 니얼리스트 포인트 필터링을 하든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필터링을 하든지 해서 색상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그냥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민맵 레벨을 선택하는 과정. 자, 그런데 요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저렇게 1.585면은 레벨 1과 2 사이잖아요. 이 레벨 1과 2 이미지를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둘 다 사용을 하냐?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얘를 바이리니어라고 부르냐? 요 점의 색상을 계산을 할 때 이 S축으로도 T축으로도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밑에 그림을 가지고 잘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까 보는 것처럼 레벨 1과 레벨 2 이미지를 둘 다 사용을 할 겁니다. 둘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레벨 1에 대해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픽셀이 우리가 어떤 한 픽셀의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레벨 1 이미지에 대해서 곱하기 RX에 레벨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해상도가 다를 테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봤더니 여기 가 있고 레벨 2에 대한 좌표를 이제 프로젝션 시켜봤더니 레벨 2에 대해서 얘 해상도가 다르니까 요 값이 다르겠죠. 걔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지금 C2하고 C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C1과 C2에 대해서 각각 색깔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이 0.585는 뭐냐? 얘는 3차원 그림으로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레벨 2 이미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2배 큰 레벨 1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런 픽셀의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레벨 1에서 요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고, 레벨 2에서도 요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풋프린트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사실은 레벨 1, 2를 사용하는 것보다 레벨 1.585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레벨 1.585는 뭐 여기쯤 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가 0.585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0.415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기준으로 얘가 C1이고 얘가 C2인데, 그러면은 C2 색깔의 0.585 웨이트를, C1 색깔의 0.415 웨이트를 주면 되겠죠. 지금 아까 여기 인터폴레이션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요게 뭐 말하자면 Z축으로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가로로 그리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C2에 0.585만큼 비중을 주고 C1에 0.415만큼 비중을 줘서 최종 색깔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이미지를 다 사용을 한 거죠. 레벨 1 이미지도 사용을 하고 레벨 2 이미지도 사용을 한 거예요. 얘네들 각각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인터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들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 거는 인터폴레이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 풋프린트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얘네 둘 사이의 놈이 필요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트라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끝난, 한참 남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매그니피케이션과 미니피케이션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나머지 그것들에 대해서 뭐 오픈GL 옵션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까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